깊은 산골에 자리한 외진 마을 망월현. 그곳으로 젊은 현감 이현이 새로 부임했다. 한때는 재능을 인정받아 촉망받던 인물이었으나 과거 동료의 모함에 휘말려 부정을 묵인한 죄로 좌천되었다. 더욱이 텅 빈 듯 활기 없는 적막한 풍경과 석 달 만에 급사했다는 전임 현감의 흉흉한 소문은 이미 절망에 빠져 있던 이현의 불안을 한층 더 키웠다. 관아에 서고 한 이현은 먼지가 쌓인 문서더미 앞에서 오래된 문서를 발견했다. 20년 전 이현의 아버지 역시 이곳 현감이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유 모를 기시감이 그를 덮쳤다. 그 순간 창백한 얼굴을 한 박서리가 나타났다. 그는 망월현의 모든 대소사를 꿰뚫고 아무리 복잡한 기록도 오차없이 정리했다. 게다가 해가 지면 나타나고 동이 트면 사라지는 그의 기이한 행적은 이현의 경계심을 더욱 불러일으켰다. 어느 날 밤 이현은 박서리가 무언가를 적고 있는 것을 보았다. 슬며시 다가가 들여다보니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이름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날짜들이었다. 그것이 대체 무엇이오? 망월현의 업보를 기록한 장부입니다. 박서리는 이현을 보지 않은 채 무표정으로 대답했다. 며칠 뒤 장부에 이름이 적혀있던 인물들이 연달아 죽음을 맞았다. 이현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 믿고 싶었지만 죽음의 방식마저 장부에 적힌 그대로였으니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장부에 적힌 어린아이의 죽음을 막기 위해 아이를 관아의 안전한 방에 숨겨두었다. 그러나 그날 밤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몰아쳐 근처의 나무가 관아 지붕을 덮쳤다. 아이는 그 충격으로 무너진 대들보에 깔려 숨을 거두고 말았다. 눈앞에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는 두려움에 떨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 순간 박서리가 나지막하게 읊조렸다. 인간의 힘은 한낱 미약하온데 어찌 거대한 운명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기록을 피하려는 몸부림조차 결국 기록의 일부에 지나지 않을 뿐. 이현의 노력은 오히려 죽음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많은 꼴이 되었다. 죄책감과 공포에 시달린 그는 결국 장부를 몰래 펼쳐 마지막 장을 보았다. 거기에는 분명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날짜를 세어보니 지금으로부터 보름 후 달이 어둠을 삼킬 때였다. 그리고 그 옆엔 20년 전 그의 부친이 망월현 현감으로 부임했던 날짜가 함께 적혀 있었다. 이현은 미친 듯이 박서리와 장부의 정체를 파헤쳤다. 20년 전 이현의 부친이 현감으로 있을 당시 탐관오리들의 모함에 속아 정직했던 박서리를 죄인으로 몰아 급기야 처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부친은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장부와 함께 그를 매장했고 이후로 박서리는 망월현의 죄를 기록하는 원혼이 된 것이었다. 저는 영감님만의 죄를 기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현감나리께서도 과거에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죄를 기록하여 이 업보를 영원히 남기는 자일 뿐입니다. 이현은 문득 과거 자신의 죄가 부친의 죄와 함께 장부에 기록될 운명임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어둠에 잠식된 운명의 밤, 박서리는 문틈으로 장부를 밀어 넣었다. 장부 위에는 붓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현감날이 결제할 서류가 남았습니다. 이현은 장부를 집어들어 그 안을 펼쳤다. 선명하게 씌어있는 자신의 이름 옆에 급사라는 글자가 붉은 피가 흐르는 것처럼 서서히 번지고 있었다. 죽음만은 피할 수 없겠구나 라고 깨달은 순간 그는 마지막 선택을 했다. 이현은 붓을 들어 급사라는 글자를 지우고 대신에 기록이라는 글자를 썼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장부의 가장 첫머리에 다시 고쳐 썼다. 망월현 서리 이현. 다음 날 아침 이현의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오직 책상 위 장부만이 그의 결정을 말해줄 뿐이었다. 며칠 뒤 새로 부임한 현감이 관아에 도착했다. 피곤에 지친 그에게 창백한 얼굴의 서리가 먼저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현감나리, 인수인계해드릴 문서가 있습니다. 이로써 그는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 대신 죄를 기록하는 자가 되어 부친과 자신의 업보를 영원히 짊어지며 이 마을에 끝없는 죄를 기록하며 살아갈 것이다.